오늘 굿데이 초대석에서는요,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대구 경북의 부동산,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인기 부동산 크리에이터 겸 우리 공인중개사 활동하고 계시는 청춘부동산 박동민 소장님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부담이 되었나요, 소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집값이 크게 다시 좀 오르고 있고 네. 또 전국적으로는 지역 간의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는데 어떤 곳은 신고가를 경신하는가 하면 또 어떤 곳에서는 여전히 미분양과 거래 절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전형적인 양극화 시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불과 몇 년 전에 똘똘한 한 채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정부의 정책 규제 강화로 인해 가지고 서울 중심으로 인기 지역 아파트 위주로 많이들 매수를 하셨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많이 소외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모습이 부동산 시장 회복기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 자금이 좀 부족하고 오른 지역이 한정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지역을 많이 선호하게 되고요. 그러면 선호하는 지역은 수요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가격 상승이 퍼지게 되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나 정부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빠르게 부동산 시장이 또 회복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전반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우리 대구 지역은 이제 공급 과잉, 과잉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 키워드가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집값이 떨어졌어, 뭐 전세값이 떨어졌어. 그러다가 이제 회복세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현재 대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좀 어떻다고 보세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얼죽신. 얼죽신. 네,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신축 위주의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으세요. 특히 대구의 뭐 수성구 범어동이라든지 또는 동대구역 일대 태평로 등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억 원이 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없었고 가격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그 당시에 한 5억 원대 하던 아파트들이 지금은 7억 원대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 위주의 가격은 대구에서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간의 좀 시장 흐름을 이렇게 살펴보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좀 좋은 기회가 됐고 또 반대로 이미 집을 가지신 분들은 이 금리 인상이나 집값 하락으로 마음고생이 좀 컸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 있을까요? 제가 주로 많이 보여드리는 자료가 있는데 차트를 또 어느 순간 준비를 하셨네요. 예. 네. 이 하이먼 민스키 모형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투자 관련해가지고 버블이 발생을 했던 그런 시기 그리고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과거부터 보여주는 그런 모델인데 부동산 버블이 붕괴가 되고 나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대구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네. 급락을 하게 되죠. 저는 이 시기가 한 2023년 정도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왔던 그리고 그것을 바닥으로 해서 다시 부동산이 상승하면서 정상화 단계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거용 부동산 상승률이라고 있어요.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차트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예. 대구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적으로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정상화 단계로 올라가고 있는데 다만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네. 대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회복세가 좀 더디다 보니까 평균을 내어서 부동산 가격이 반등을 했는 거지 좀 대구 부동산은 아직까지는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이제 수도권 쪽에 좀 더 이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전월세 시장은 좀 어떨까요? 신축 아파트 이제 물량들 근데 이제 실입주로 이어지지 않고 이걸 또 전세로 던진다고 하죠. 전세 물량이 늘어나면서 제 주변 지인들도 차라리 그냥 이제 집을 사는 것보다는 이 전세 물량에 좀 이렇게 들어가자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희 씨도 네. 느낌이 오늘 부동산 전문가 아, 같은 그랬어요? 느낌이셨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안경을 하나 쓰고 올 있었어요. 걸 그랬어요. 네. 전월세 물량의 변화가 대구에서 가장 심했었는데 네. 불과 2, 3년 전에 대구의 전세 물건이 한 12,000건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신축에 전세를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전세가 한 4,000건 정도로 물량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냐면은 대구 중심지에 사람들이 원하는 인기 전세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못 구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축 입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구축 아파트를 들어가시거나 또는 신축을 원하시게 되면은 대구 외곽지의 아파트 가격으로 아파트 쪽으로 선호를 하시게 되는데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 결국에는 대구 중심지 쪽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구축 아파트에도 영향을 주고요. 대구 외곽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대구의 중심지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 외곽 지역도 같이 오르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구 부동산 시장에도 여러 가지 이제 흐름들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주목해야 할 우리 지역이나 트렌드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강의를 할 때 많이들 말씀드리는 건데 아파트에도 세대 변화가 있어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있는데 네. 1세대 아파트는 옛날에 5층짜리 아파트, 그래서 네.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걸어서 계단을 통해서 1층부터 5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아파트를 1세대 아파트라고 하고요. 2세대 아파트의 특징은 엘리베이터가 있긴 있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네, 지상으로 기억나요. 연결되는. 네, 또는 엘리베이터가 뭐 7층하고 8층이 있으면은 그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서요.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내려서 한 층을 올라가든지 네. 내려가든지 네, 그런 아파트가 2세대 아파트고 3세대 아파트는 최근에 분양을 하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들 대부분 3세대 아파트인데 특징이 커뮤니티 시설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뭐 키즈 카페가 있는 곳도 있고 헬스장도 카페테리아, 있고. 네 맞습니다. 스터디룸도 있고 그런 아파트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이제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갑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장점. 편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4세대 아파트는 아직 대구에는 도입이 되지 않았는데 네. 이 아파트의 특징은 4S 개념이라고 해서 영화관, 수영장, 와. 그리고 스카이 라운지, 스마트팜 어머. 같은 네, 네. 고급 커뮤니티 시설들이 갖춰지는 건데 대구에는 아직 없기 때문에 네. 어떤 모습일지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대구에는 4세대 아파트를 추구하는 고급 아파트는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만나볼 수 있나요? 자,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범호동 1번지 옛 MBC 부지에 들어선 새로운 주거 공간이 최근 부동산 시장에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구에서 처음 공급되는 중대형 신축 아파트로 우수한 교통 환경과 인근 수성 의료지구, 벤처밸리 개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분양 전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견본주택을 찾아왔습니다. 애초 높은 대지비로 인해서 고분양가 우려도 있었지만 공개된 분양가는 평당 4천만 원 수준. 그럼에도 시장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기존 단지들과 비교해 어떤 차별점을 갖는지 어떻게 보면 들어봤습니다. 수성군의 그 대형 평형 구축 아파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16년 차에서 17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구축이기 때문에 기입주 아파트와 비교시에 평당가가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범호동 핵심 지역의 대형 평형 신축 단지는 희소 가치가 좀 높고요. 입주 4년 이내 대형 평형은 당 사업지하고는 달리 하이엔드 마감재가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4천 중반에서 4천 후반까지 거래됐기 때문에 이제 5천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감재를 비교를 이제 제외하더라도 신축 대형 시세와 비교시 평당 500에서 평당 1,000만 원까지 더 낮은 분양가 수준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저층과 고층을 이제 가격차를 3억에서 4억까지 차등 적용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진입장 비용을 최대한 낮췄기 때문에 실제 자금 부담이 있는 경우는 저층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주거 트렌드는 사는 공간에서 삶을 담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더 세심해지고 공간 안에 담기는 가치도 다양해졌는데요.
이곳 역시 그런 흐름 속에서 단순한 공간 배치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세련된 생활을 위한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일상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고급 설비는 물론이고 생활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요소들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구 최초로 적용되는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생활 서비스가 다양하게 이제 컨시어지 서비스 적용되는데요. 그 외에도 저희가 예약 대행 및 여행 플랜 그리고 티켓 구매 등 AI가 할 수 없는 비서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전 세대에 적용하고요. 일상적으로 이제 배우기 어려운 자산가들이 알아야 할 고퀄리티의 수업을 통해서 배움의 시간이나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카데미가 단지 내에서 연간 수십 회의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주거 선택의 기준이 이제 단순한 면적이나 구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 생활이 가능할지, 이웃과 어떤 공간을 함께 나누게 될지, 또 하루하루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그려보게 되는데요. 이번 단지는 이러한 변화된 기준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자 한 흔적을 엿보았습니다. 이런 시도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지금 대구 부동산 흐름을 가늠한 하나의 시금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구는 전반적으로 시세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표도 이제 돌아서고 있는데 24년까지 많았던 입주 물량이 올해 25년부터 입주 물량이 많이 연평균 이하로 급감을 했고 26년, 27년에 걸쳐 추가로 급격한 감소가 이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렇다 보면 입주 물량이 감소되는 시기는 보통 대구에서 이제 급격한 반등이 이루어졌던 시기였고, 그리고 이제 침체 시장이 지속되기보다는 이제 시세 상승 기간 동안 미분양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렇다 보면 여기에 더해서 이제 대구는 약 15년간 대형환으로 이어진 그 단지들이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 공개를 요청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제 사전 예약하신 분들이 이제 끝나는 27일 이후부터인 28일 토요일부터 29일 일요일까지 약 이틀간에 저희가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개가 진행됩니다. 수년간 이어졌던 대구 부동산 시장의 조정기가 점차 국면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공급 축소와 수요의 재편이 맞물리면서 시장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단지는 그런 변곡점 위에서 등장한 하나의 사례이자 중대형 신축 수요에 대한 실제 시장 반응을 가늠할 수 있는 관찰 지점이기도 합니다. 범어동의 변화 그리고 대구 시장의 흐름을 읽어볼 수 있는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정말 많이 바뀌고 있구나 바로 인지가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결국 주거 환경, 입지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방금 소개해 주신 4세대 아파트에 들어서는 입지에도 공통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세대 아파트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주변 환경도 들어갑니다. 편리하고 좋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벤처밸리 내거리 또한 동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편에는 벤처밸리가 들어서게 되고요. 또 오른쪽 편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 산업이라고 해서 전시 컨벤션 산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라든지 그곳의 환경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호텔도 건설 예정이 된 곳도 있습니다. 또 이번에 발표된 지하철 4호선을 통해서 백화점과 동대구역 그리고 범어 사동의 학원가도 이용할 수가 있는 입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이 프리미엄 아파트 과연 지역에서도 통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 대구에는 고급 대형 평형 아파트 자체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수요는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대구를 대표하는 아파트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범어 내거리의 대형 아파트 또 수성구의 중동에 있는 대형 아파트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대구 수성구의 신축 대형 평형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합니다. 네. 지금 대략 한 17년 정도 되어 있는 구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신축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환경상 집이 팔리질 않으니까 옮기질 못하고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정 지역에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전체를 봤을 때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지역이 어딜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광역철도 라인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대구의 핵심 축이 달구벌 대로인데 미래 축은 저는 광역철도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산에서 구미까지 연결이 되면서 경산역 옆에는 펜타시티, 그리고 동대구역에는 신암 뉴타운, 대구역에는 태평로, 또 서대구역에는 평리 뉴타운. 이게 대구시에서 새로운 교통 인프라에 맞춰가지고 주거지를 마련해 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곳 중심으로 개발이 계속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경부권으로 또 시선을 한번 넓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광역철도, 또 광역도로망 등 지역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이 안동, 구미 같은 이 경북의 주요 도시들의 부동산 시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경북 북부권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서울보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이 바로 경북 북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최근에 문경이 KTX 이음이 개통되면서 네. 올해 아파트 가격이 4% 넘는 상승을 보이는데 오.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5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영주와 상주 같은 경우에도 2에서 3% 정도의 상승을 보이는데 작년 12월에 제2의 경부선이라고 하는 철도가 개통되면서 교통 인프라 개선이 가장 큰 영향을 줬고요. 네. 또 문경과 상주는 2013년부터 내년까지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경북 동해안권, 특히 포항을 중심으로 한 개발도 활발하잖아요. 현재 경북권에서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뭐 교통이나 이런 인프라 산업 같은 것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포항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포항의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영일만 대교가 앞으로 들어설 예정이에요. 지금 포항 남구에서 북구로 가기 위해서는 철강 기업 앞으로 포항 IC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네. 영일만 대교가 들어서게 되면은 바다를 그냥 가로질러서 바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포항 남구에 있는 벤처 블루베리 산단, 그리고 북구에는 영일만 산단이 있는데 둘 다 2차 전지를 산업으로 하는 곳입니다. 이 둘을 쉽게 이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포항의 산업이 좀 더 좋아지겠구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포항까지 이제 부항 이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죄송합니다. 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부동산 정책에도 이제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듣는 단어가 DSR, 뭐 규제 완화도 있고요. 또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 정책들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DSR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1년에 내 소득 중에서 내야 하는 대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봉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은 DSR 40%, 즉 내가 올해 대출 금액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이 한 4천만 원 정도라고 보셔야 되세요. 근데 이거를 완화해 주겠다는 거는 앞으로 대출 금액을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 증액시켜 주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아파트를 살 때, 주택 마련을 할 때 더 높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명박 대통령 부동산 정책 중에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가 있는데 네, 이게 대구 수성구의 지단 범물이나 또는 달서구의 구월성 같은 구축 아파트, 그 당시에 지어졌던 그 아파트들이 좀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박도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이 참 많습니다만 어깨가 들썩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 시장이 냉각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이 더해지길 바라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좀 건전한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박동민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